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금 장동혁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어제 뭐 의원 워크숍 할 때 보니까 거의 뭐 선전포고를 하더라고요. 네. 전쟁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겠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하는 것 같던데. 자기랑 싸우는 거죠. 자기랑 싸운다. 윤어게인과 싸우고 있는 거죠. 선전포고는 수도 없이 했던 사람들이고 결국은 그동안 자기가 공약한 거 다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네. 큰일 났어요. 왜요? OX 들듯이 한동훈 전환길 들었죠. 천안길 공천해야죠. 공천하고. 공약 지켜야죠. 어디다 할지는 모르지만 지켜야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전환길 씨가 오바 떨고 얘기하잖아요. 네. 대구시장 얘기 나오니까 빵진숙에게 양보하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예. 예. 경북대 선배라고 막 그렇게 네, 얘기하면서. 경북대 선배라고 하면서 아니 누가 자기 보고 대구시장 준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거 들은 거 자기도 알고 있고 하니까 이미 김칫국 한 몇 사발 단지죄로 들이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자기를 품은 사람이 뭐 당선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막 이런 얘기까지 막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전환길 씨의 그 실체에 대해서도 정말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과연 이 사람이 그런 정도의 정무감각을 익힐 정도의 어떤 훈련 기간이 있었는가? 네. 근데 어떤 때 보면 뜨악할 정도로 계산된 발언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막 감정대로 쏟아넣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집단적으로 배후 세력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느낌은 들죠. 그래요. 예. 전환기를 앞세워서 또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세력이- 있는지는 모르죠. 정광훈 세력 무슨 뭐 전환길 세력 하듯이 그래요. 그렇게 있을지 우선 모르겠지만 당장 이제 장동혁 그 대표는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이제 장벽에 막히겠죠. 윤석열 면회 간다. 네. 물론 저는 그것도 계산된 발언이라고 추측은 합니다. 뭐냐면 면회 못 간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제안을 해버렸잖아요. 그래도 간다 공약 걸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제약에 의해서 지킬 수 없는 거 빼놓고는 다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고 계산된 발언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네. 싸우긴 누구랑 싸운다는 말입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하고 싸우겠다 그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왜 그동안 자기들 총칼 들이댄 사람들하고는 한마디도 그런 말을 못했습니까? 젊은 사람이. 그렇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되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결선에 간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았지만은 김문수 후보가 안 되고 장동혁 후보가 된 걸 보면 김문수 씨가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한덕수 그때도 사실은 네. 뭐 김문수 이거 후보 뺏겼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동정론이 좀 있었고 네. 이번에도 전환길이 뒤에 있는 장동혁보다는 김문수가 그래도 낫지 않느냐 네. 이런 또 네. 비교 우위 뭐 비교 해보니 뭐 이런 거. 거기다가 또 저 찬탄을 했다고 하는 네. 한동훈 씨가 김문수를 응원하는 SNS 그러니까요. 글을 올리기도 하면서 아하. 저는 장동혁 그 대표 체제가 대부분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지방선거 패배하면 그 뒤에 끝날 거다. 그러면 이제 유효기간이 한 뭐 9개월, 10개월쯤 남겠죠. 네. 그런데 그 전에 뽀개질 수도 있다.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뭐냐면 서로 이제 공천하다 보면 지금 전환길 씨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정치 현실은 아무리 전환길 씨가 뭐 득세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공천을 해요?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최고위원 분포를 한번 보시자고요. 나경원 의원하고 친한 사람도 김민수 씨 같은 사람 대변인하고 계속 그 캠프에서 활동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또 뭐 김지원 씨 같으면 김문수 씨랑 또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로 그런 분포에 있어서 제 세력이 이게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엄청나게 전쟁을 할 거예요. 아마 올 1, 2월이면 그 전쟁이 거의 뭐 피크점을 향해서 내년. 가는 거죠. 내년 1, 2월이면. 예. 그렇다고 보면 국민의힘 이제까지 비대위의 역사입니다. 비대위의 비대위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비대위원장 가운데서 네. 그나마 자기 주도권을 갖고 어떤 결정을 하고 한 건 아마 김종일 씨가 유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네요. 수많은 비대위가 하도 많이 비대위 혁신이 하도 많이 지나가서 다 정리해 보면 아마 뭐 몇십 개가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일일이 기억을 못 하겠고요. 결국 그렇다고 보면 제 세력들이 빡치기 나고 뭐 하다가 뭐 4선, 5선, 6선씩 된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는 못 넘어갈 거다. 예를 들어 지금 그대로 흘러간다 그러면 느낌에 한동훈 씨 세력이 다 몰살될 것 같잖아요. 공천에서. 뭐 당원 게시판도 지금 들여다본다. 이미 이런 그 얘기도 얘기도 하고 나왔죠. 있고. 예. 그러면 한동훈 씨 세력은 그럼 가만히 있느냐? 여기서 다 죽느냐? 이런 것도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 죽었을 때 2년 그러니까 그 뒤로 2년 후 네. 그러니까 다음번 총선 이런 것도 또 개런티가 안 될 테니까 아하. 무너지면 장악한다 이런 낭만적인 얘기는 정치판에서 통하지 않아요. 이제 제가 만나본 이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다음은 없다 해요. 항상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 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아마 공천 과정 이런 때 비대위로 넘어갈 가능성도 아주 농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제 하는 말 들어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아예 강경해서 조금 이제 누그러뜨리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 등등을 바로 쫓아낼 것처럼 하다가 뭐 지금은 이제 단합해서 미래로 가서 뭐 싸우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힛앤드런에 굉장히 강한 사람 같아요.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했다가 예. 졸속은 반대한다. 그럼 어디가 졸속이고 어디까지 해야 졸속이고 어떻게 해야지 그게 제대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르고 이제 뭐 수습하고 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이제 이게 강한 것 같아요. 그 조경태 의원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누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보세요.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면서 나하고 먼저 단둘이 만나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그건 다분히 이제 자기 위상을 높이고 이제 정청래 대표를 이제 빼버리고 뭐 여러 네. 가지 이제 정치적 의도죠. 영수회담이란 오죽하면 대통령 대변인이 영수회담이란 표현에 대해서도 일종의 이제 정정을 하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까지 갑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런 제안도 못 받았다. 자기랑 해당하는 제안도 못 받았다. 정식으로 제안이 오면 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럼 우상호 수석이 갔다 와서 한 얘기는 뭡니까 이게? 그러게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여야 지도부 만나자. 그러니까 장동영 대표 포함해가지고 다 만나서 방미 성과, 그러니까 외교 성과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하자 이 차원인데 장동혁은 바로 아니 형식하고 의제가 중요하다 이러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죠. 의제가 전혀 안 중요하죠. 그 사람한테 형식이 중요하죠. 형식이 예. 단둘이 만나야 된다. 예,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계속 영수 하고 있잖아요. 네. 사람 이름처럼 네, 영수 네, 영수 네. 이러고 있다. 이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을 정리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시 한번 공이 대통령실 넘어갔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뭐 단둘이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만나자 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그 진짜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형식을 중시하지만 뭐 만났다 순차로 만날 수도 있고 네. 얼마든지 왜냐하면 대통령은 어찌 됐든 그들이 위원장당 해산 위기에 놓였든 어쨌든 아직 법적으로 하나의 제 2당 결사체로 정치적 결사체로 있기 때문에 네. 온 국민의 대통령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적 한계 그에 따른 선택이 의사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당 정청래 대표님과의 그런 저기도 다른 거죠. 의사결정이. 네. 그건 국민들이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동훈의 미래 뭐 이 얘기를 하면서 아니 정말 친한계라는 그 말이 맞지 않을 정도로 세력이 네. 정말 없구나 당에서 네. 이런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새우깡 개봉가요? 새우깡 개보. 노래하고 예. 어,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뭔가 자산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자산의 그 서사를 만든 게 본인 스스로 주도해서 만든 서사가 없는 거죠. 뭐 약간의 핍박이 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다는 식으로 자기들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앞에 윤이라고 하는 네. 큰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의 바람막이 같은 게 있고 그 밑에서 이제 지나가는 그런 거다 보니까 대형 서사가 소위 고난의 행군의 그런 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와중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대안 세력으로서 또는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실력적인 게 검증된 바가 없죠. 그냥 이미지적으로 남은 것은 뭐 깐족이라는 이미지, 뭐 실제로 이제 그런 단어가 쓰여지기도 했고, 네. 또 지금 와서 어떤 사람이 정점에 있을 때와 내려왔을 때의 모습들을 보고 특히 내려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많이 평가하잖아요. 네. 정청래 지금 당 대표가 왜 인정을 받는가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뭐였나 했을 때 그때 공천에서 탈락하고 네. 백의종군 하면서 전국 다니면서 열심히 그 지지 선거 운동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완벽히 다시 평가하고 이런 모습들의 절차를 거치면서 서사가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내려왔을 때 어떤 자기 스스로의 그를 즐기는 듯한 어떤 지도자로서 물론 그걸 자기들은 이제 소통 방안이다 소통의 어떤 테크닉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원하는 소통 테크닉과 그 어떤 방향과는 다른 거죠. 아. 달리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세력으로서
크게 안고 갈 그렇네요. 어떤 세력으로서는 상당히 네. 어렵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한 가지 이제 분당 얘기를 최근에 이제 네.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기존의 어떤 그런 결기를 가졌던 유승민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도 결국 31명인가 나갔다. 이 서강대교도 못 넘고 위화도해구는커녕 위화도가 함경북도인가 있죠. 여기 서강대교를 못 넘어서 21명인가가 바로 돌아갔어요. 맞아요. 지금 그 정도의 결기가 있는 집단도 없거니와 돈 조직 사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재반 요건을 갖추지도 못했다. 더군다나 여전히 아직 이 국민의힘이 해산되지 않았고 네. 국민의힘의 물적인 자산이 그럼요. 너무 많아요. 여기 남중 빌딩이죠. 국민의힘 그 저 산 예, 바로 앞에 있는. 그 빌딩 시가가 살 때보다 뭐 몇백억이 올랐다면서요. 그거를 과연 내놓고 간다. 그냥. 물론 자기 건 아니지만 그런 것 또한 쉽지 않을 거다. 항상 양지를 지향했던 사람들이고. 양지 지향했던 한동훈. 네, 뭐 아니 한동훈 씨뿐만 아니라 그 그- 국민의힘의 문화가 이제 그렇게 아. 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일부 이제 요건 있겠죠. 예. 그 지방선거 이런 걸 앞두고 이제 공천 문제 이런 거에서 이제 뽀개지는 파열음이 나면서 그때 어떤 입지를 구축하는 이런 움직임들은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도 지켜보겠지만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을 계속 우리가 지켜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조차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엉뚱한 뭐 체제 전쟁이다, 가치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왔지만 정작 내란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도 없습니다. 네. 당사자인 윤석열, 김건희도 마찬가지거니와 그를 옹호했던 세력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우리 당을 떠났다,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과연 거기서 어떤 진정성이 보였습니까? 네. 그런 집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한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서글픈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